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2023년 이제 1월 5일 마감 시향이고, 오늘은 이제 미증시 연준 이제 매파적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 마감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합권 이제 등락을 반복했고요. 전일 우리 증시가 미증시를 선방영했다는 분위기에 이제 쉬어가는 재료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미 연준의 기본적인 입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지표가 나와야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늦추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확고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한계가 있다고 해도 고금리를 한참 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신흥국들이 있죠. 이게 고통이 단기적인 건 아니고 아마 중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 확실하게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유가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좀 하락을 해주고 있어서 음, 오늘 조금 올랐는데 계속 지금 빠졌죠.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태라서 유가가 빠지면은 이제 이걸 제조로 기름으로 이제 공장 같은 데 있죠. 공장 같은 데서 제조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싸게 물건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잡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경제와 원론 같은 느낌인데, 유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좀 나쁘진 않다. 근데 아직 확고하게 고용 상황이 좋습니다. 고용 지표가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악재냐면은 금리를 올렸을 때 경제 자체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지금 금리를 올렸을 때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고 고용 지표가 확 떨어지니까 조금 속도를 조절을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고용 금리를 5%까지도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고용이 활발하게 잘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게 딜레마가 되는 거죠. 원래는 경제 좋아질 때 보는 게 고용지표. 고용지표가 좋아지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악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런 거랑 부동산 하락, 중고차 가격 하락, 이런 신규 자동차도 요새 하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3년 뒤에 오고 막 그런 뉴스가 많잖아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주문 취소 건수가 확대 등을 감안했을 때 현 국면에서 향후 이제 2개월에서 4개월 가시적인 지표 하락 분위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뭐 연준의 금리나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중금리 압박 하방 압력은 이제 가중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 하락의 방향성보다는 이제 박스권 흐름이 지금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오늘 정부 정책 이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금융주가 좀 강세였는데, 좀 강했던 게 제주은행, 푸르저축은행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제주은행 봐볼까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오늘 9%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10,000원 정도를 돌파해줬으면 좋은데, 10,000원을 강하게 돌파해줬죠. 원래 밑에 있다가 강하게 돌파하면서, 원래 10,000원 단위가 바뀔 때 조금 저항이 되게 강한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뚫어버렸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습, 뭐 푸른저축은행 이런 종목들이 금융주가 좀 강세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장 막판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 3대 수도 만들기 위해 두바이의 1경입니다. 1경. 네옴시티 500조 했었는데 완전 뭐 1경 자금 투자한다는 뉴스 갑자기 나왔죠. 그래서 히림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뭐 금호건설, 한미글로벌 유신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태영건설 뭐 이런 게 되게 강했고, 그리고 이제 범양건영, 태영건설 이런 데 급등을 하면서 장 막판에 자금이 이쪽으로 지금 많이 쏠렸고요.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이제 세액공제 뉴스가 나왔었죠. 근데 오늘은 한번 뉴스가 붙고 이어지지 않은 것 같고 좀 쉬어가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약했고, 아직 이러한 테마가 끝난 것은 아니고 이제 뭐 저점 공략은 이제 유효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내일 이제 CES가 잡혀 있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부터 해서 이제 목금 토 일 일요일까지 CES가 잡혀 있는데, 일단 MP 뭐 선익 시스템, 유일 로보틱스, 로볼로볼, 뭐 넥스터 이런 종목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인수합병한다 했을 때 이슈가 있기 전까지 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발표한 날 막 내려가고 그런 이제 패턴이 있는데, 메타버스는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니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물건이 나오고 뭐 신제품 같은 경우 있죠. XR, VR, 뭐 애플에서도 뭐 XR 안경 만들고 삼성에서도 이제 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웨어러블 로봇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붙어주면서 같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데, 이건 아마 좀 시발점이 아닌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ES 이후로 어떤 뉴스가 붙는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관련 쪽 테마들을 좀 주도 테마로 잡지 않을까, 상반기에 이렇게 천천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향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저희가 나갔던 게 카톡방 4기에서 나갔던 종목들이 보시면 삼성전기라든지 뭐 배세,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한 2, 3% 정도 수익 나고 있죠. 지금 수익 나고 있는데 뭐 아직은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하락장 뭐 보합권에서도 좀 상승 나온다 보시면 되시고,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종가로 좀 나갔었는데 저점에 있고요. 이게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어서 한 번은 풀 매수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제 3일, 3, 4일 동안 분할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투자 비중을 조금 들어가 보시라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전에 있던 방에서 보면은 오늘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좀 강했죠.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8%까지 올랐다가 뭐 10몇 프로까지 올랐었죠. 장중에 15%까지 좀 올라갔다가 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좀 기간이 길었죠. 물력 있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좀 계속 이제 어제부터 오늘에서 강한 모습, 이런 끼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익이랑 이제 MP 조금 쉬었습니다. 오늘 좀 쉬었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엠텍도 계속 이제 끼는 있는데 리튬 관련해서 뉴스 나왔다가 빠졌다 빠졌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MDA 스테이크도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얘가 이제 무증 엮여 있잖아요. 근데 무증 관련해서 이제 아직 권리다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만 갖고 있어도 주식을 3주, 뭐 옛날에 뭐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고 6주, 7주 줬었는데, 이제 그만큼 강한 주식은 이제 그만큼 장한 젤이 아니지만은 3주가 뭐 적게 주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제 무증 이슈 좀 남아 있으니까, 대신에 여기 이제 그 관련 회사가 이제 주식을 많이 집을 던지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또 쏟아가지고 좀 걱정을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아직 권리락까지 남아 있고,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힘이 약하진 않습니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델릭스는 아직 오늘 좀 힘이 없었죠. 이틀 연속 상승을 했었는데 아직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 웹스랑 이제 피델릭스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와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힘을 모으는 느낌, 에너지를 좀 모으는 느낌이고,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확실히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에너지를 모으고 쏘기 직전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얘도 좀 기다려 보시면은 이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은 오늘 뭐 특별하진 않았고, LNF가 조금 오늘 빠졌죠. 근데 대형주가 지금 가기 솔직히 힘든데, 그래도 2차 전지는 아마 이제 반도체, 삼성에서 이제 이전까지 10년 넘게 반도체 쪽으로 힘을 비축해서 이제 한국 이제 경제를 이끌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받을 게 뭐냐 했을 때 진짜 2차 전지나 아니면은 전기차, 이런 테마입니다. 한국이 이제 여기서 지금 전혀 꿀리는 상태는 아니에요. 원전 이런 것도 잘하지만은 2차 전지 폐배터리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들고, 앞으로 이제 진짜 주 산업, 반도체가 아니고 주 산업으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의 TSMC 쪽으로 조금 이제 대세가 좀 기울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좀 SK 하이닉스가 사실 힘을 잘 주고 있지는 못해요. 강하게 막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2차 전지 반도체가 아직 약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한국이 좀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주식을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이번 연도 하반기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큰 불장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걱정 마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금요일이고, 아마 오늘 이제 미증시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 자체가 이제 내일 잡힐 것 같고, 길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CES에서도 어떤 게 나올지가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계속 힘든 장이 제가 이제 1월달 돼서
이제 작년에부터 말씀드렸지만은 힘든 장이 이어질 거다. 근데 뭐 1월 달까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첫째 주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 새해 와서 첫째 주가 좀 강하게 약하지만은 그래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악재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방향성,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흐름이 딱 잡히면은 좀 횡보하다가도 뭐 갑자기 러시아가 화해 모드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 증시가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현금이 있으면 모아놓으시고 아니면 진짜 투자를 하고 싶으면 선물매 쪽으로 해서 진짜 하방에도 좀 준비를 대비를 하시다가 진짜 3, 4월 정도에 그때 반등이 나올 때 그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주식을 진짜 제대로 보시면서 하락장에서 연습을 좀 하시다가 이제 연말 장에 좀 불장이 왔을 때 좀 수익을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하단에 제 이제 번호라든가 아니면 이 오픈 채팅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카톡방도 입장 가능하시니까 좀 이제 뭐 너무 걱정 마시고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한번 진입 들어오셔가지고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은 좀 좋은 장이 좋은 날이 오겠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제 제가 내일 카톡방에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